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오늘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먼저 복습할게요. 복습. 3단원. 3단원은 배운 물리 1과 에너지. 1과 에너지 갑니다. 자, 그럼 3단원에서 과학에서 1. 과학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면 과학에서 일은 일반적인 거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반드시 정의가 힘을 주면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뭐한 경우 이동한 경우 이 경우에만 일이라고 해요. 과학에서 일은. 자, 그래서 과학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정의 반드시 힘을 줘요. 내가 힘을 주면 내가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뭐한 경우 이동한 경우에만 과학에서 1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머릿속에 공식 기억해 주세요. 과학에서의 1, 한 일도 되고 1이에요. 1은 힘 곱하기 힘 방향으로 이동한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공식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공식은 1, 워크는 힘, 폴스 곱하기 이동거리, 디스턴스예요. 그래서 W는 FS입니다. 이렇게 하고 했고요. 그 다음 단위는 모든 일의 단위는 J라고 쓰고 과학자 줄을 그려요. 줄은 힘의 단위가 바로 뉴턴을 그립니다. 뉴턴. 곱하기 뭐예요? 거리니까 미터예요. 미터. 단위 완산. 그래서 과학에서 W는 FS입니다. 즉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입니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과학에서 1. 그래서 우리는 과학에서 1에서 마찰력에 대한 일과 중력에 대한 일을 배웠어요. 마찰력에 대한 일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하는 일. 중력에 대한 일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 이 두 개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에너지를 배웠어요. 에너지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에너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에너지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고 일의 단위도 줄이기 때문에 우리 뭘 배웠습니까? 하고 보면 일과 에너지는 뭐한다? 서로 전환돼요. 일이 에너지로 가기도 하고 에너지가 일로 가기도 하면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됩니다. 왜요? 단위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정지한 물체가 있어요. 정지한 물체를 내가 일정한 힘으로 밀어줘요. 5N의 힘으로 10m 밀어주면 이 정지한 물체가 뭐합니까? 2m/s의 속력으로 굴러갑니다. 따라서 나이가 정지한 수레를 밀어준 일은 수레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바닥에 정지해 있던 물체를 내가 2m 높이로 들어 올려요. 자, 그러면 바닥에 정지해 있던 물체를 내가 들어 올리는 일. 이것은 바로 이 물체가 지면을 기준으로 이 높이에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렇게 들어 올려져 있던 물체가 바닥에 말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물체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말뚝을 박는 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일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일이 되면서 서로 전환됩니다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에너지의 종류에서 우리가 배운 것 딱 두 개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 즉 중력에 대한 일. 이게 바로 뭐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냥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중력에 대한 일이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데 우리는 위치 에너지를 배웠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보통 지면 또는 지표면 땅이에요. 지면, 지표면을 기준으로 뭐 하는 물체? 높은 곳에 있는 물체.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지닌 에너지. 이것을 갖다가 위치 에너지라고 해요. 보통. 그리고 이 위치 에너지는
뭐에 따라서? 기준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비즈마를 9층에서 공부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비즈마를 1층, 스타벅스에 있는 1층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9층 높이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6층에 있는 보든간 사이언스 스카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3층 높이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9층을 기준으로 하면 위치 에너지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똑같이 9층에 있지만 기준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위치 에너지는 보통 지면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무엇에 따라서? 기준면에 따라. 기준면에 따라 위치 에너지는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를 뭐라고 합니까? 중력에 대한 1이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이 위치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게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해서 뭐라고 나타냅니까? EP라고 나타냅니다. EP.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갑니다. 우리가 오늘 필요로 한 거. 자, 오늘 필요로 한 거 뭐가 필요한가? 위치 에너지. 뭐에 의한 중력.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공식이 필요해요. 자, 그럼 이제 한글로 먼저 씁니다.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배웠을 때 물체를 들어올리는 이런 무게 곱하기 들어올리는 높이야. 즉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입니다.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 EP는 9.8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높이 H입니다. 그래서 9.8mH가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요때 질량의 단위로 뭘 쓴다? 킬로그램. 높이의 단위로 뭘 쓴다? 미터. 한 번 더 갑니다. 단위에서 모든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야. 그리고 요 질량의 단위. 질량의 단위는 뭘 쓴다? 킬로그램. 높이의 단위는 뭘 쓴다? 미터. 요것만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3단원에서 배운 뭘 가지고 온다? 위치 에너지의 공식을 가지고 와서 외워야 문제 풀 수 있어요. 위치 에너지 공식 모르면 문제 푼다 못 푼다? 못 풀어냅니다. 하은아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니지? 힘내요. 알았죠? 자, 그럼 요 중력에 대한 일에서 위치 에너지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 또 에너지에서 누구를 가지고 옵니까? 아주 쉬운 거. 움직이는 물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정의가 제일 쉬워요. 움직이는 물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다?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움직이는 또는 운동하는 물체가 지닌 에너지. 정의가 아주 쉬워요. 움직이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즉 바람에 의해 요트가 움직여요. 풍력을 이용해서 요트가 움직이는 거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장을 굴러가는 공,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굴러가는 볼링공, 운동 에너지. 비탈면을 굴러 내려 떨어지는 바위돌, 운동 에너지.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 운동하는 물체가 지닌 에너지를 뭐라고 합니까?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에서 두 번째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운동 에너지가 필요해요. 움직이는 물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운동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상수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뭐의 제곱이다? 속력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속력은 알고 있어요. 물체의 빠르기, 시간분의 거리에서 나타내는 거. 따라서 공식으로 쓰면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EK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속력 벨로시티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고 단위는 모든 에너지의 단위는 뭐다? 줄이에요. 줄. 그리고 모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그리고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킬로미터 퍼 아워로 주어지면 반드시 미터 퍼 세크로 바꾸어서 계산해줘야 됩니다. 하는 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물리는 공식도 중요하고 단위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때 물리는 단위만 잘 봐도 50%는 뭐 하는 겁니까?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물리의 힌트는 단위에 주어져 있으니까 단위를 잘 보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단원에서 배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오늘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배울 거예요. 자, 그럼 6단원의 1에서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무슨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의 무엇으로 합으로 그 값은 항상 일정해요. 그 값은 항상 일정합니다.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E는 위치 에너지 EP 더하기 운동 에너지 EK로 그 값이 일정합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3단원에서 배운 공식을 외워야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조건이 주어집니다. 단,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보존되려면 단,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6단원의 1 문제 나올 때 가로 안에 항상 주어져요. 단 공기의 저항이 없음, 단 마찰이 없음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존재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하고 배워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3학년 3단원에서 필요했던 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역학적 에너지로 갑시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값으로 그 값이 항상 일정합니다 하고 나와줘요. 그럼 기본 갑니다. 자, 내가 하늘을 쳐다봤어. 하늘을 쳐다보니까 얼마 높이에서 여기서부터 쳐다봤는데 10m 높이에서 못 그리지만 이렇게 하나가 날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 새예요. 새처럼 안 보여도 새라고 봐요. 자, 이렇게 생긴 새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질량이 2kg인 새가 5m/s로 날아가고 있어요. 5m/s. 자, 내가 지표면에 쳐다봤어요. 10m 높이 상공에 질량이 2kg인 새가 5m/s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단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면 이 새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물어요. 자, 지면에서 봤을 때 10m 높이의 질량 2kg인 새가 5m/s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새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몇입니까? 단 공기 저항이 없대요. 공기 저항이 없대. 단 공기 저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10m 높이의 질량이 2kg인 새가 5m/s로 날아갈 때 공기 저항이 없다? 즉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거야. 그럼 이제 오리지널 그대로 가요.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그 값은 항상 뭐예요? 일정해요. 자, 그럼 이제 역학적 에너지 구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 공식 알고 있어야 구하겠죠? 9.8 곱하기 새의 질량 곱하기 높이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새의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얘는 196이 나오고 더하기 얘 쭉 사라져요. 25가 나와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200 1 나오고 올라가면 2 되고 2 되니까 221줄 맞아요? 틀릴 수도 있지만 사실 틀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거 시험 문제 내면 학생들이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리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기본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선배님들이 제일 많이 틀린 거. 똑같은 문제야. 자, 보세요. 10m 상공에 질량이 2kg의 몸이 있어. 자, 10m 높이에 질량이 2kg 물체가 정지해 있어. 그런데 내가 이 2kg 물체를 얼마의 속력으로? 5m/s의 속력으로 던져. 자, 5m/s의 속력으로 던지면 이 물체는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니까 언젠가는 날아가서 바닥에 도달하겠죠. 맞죠? 그죠? 자, 바닥에 도달할 거야.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바닥에 도달 직전 운동 에너지
질량이 2kg의 물체를 내가 5m/s로 던져. 그럼 이 물체가 언젠가 날아가서 바닥에 도달할 거야.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에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이니?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 그럼 우리가 배운 거는 이것밖에 없어.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그 값은 일정해요. 단 공기저항이 없다면. 공기저항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함정에 빠져서 많이 틀려오는 게 뭔가 하면 운동 에너지를 물었으니까 5m/s의 운동 에너지만 구해주면 다 틀려요. 그럼 볼게요. 10m 높이에서 질량이 2kg 물체를 5m/s로 던지면 바닥에 도달 직전. 자, 바닥에 도달 직전 여러분하고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바닥에 도달 직전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그 값은 항상 일정해요. 그러면 약속입니다. 바닥에 도달하면 높이가 0인데 도달 직전 0.00 몇 초 전 바닥에 도달 직전에 우리는 높이를 뭐라고 둔다? 0이라고 둔다. 그리고 속력을 뭐라고 둔다? 최대라고 둬요. 최대. 도달 직전. 바로 도달하기 직전 눈 깜짝할 사이에 높이는 0이라고 두고 속력은 최대라고 둬. 그럼 높이가 0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0이 될 거야. 위치 에너지. 그럼 바닥에 도달 직전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같다?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아요. 역학적 에너지. 따라서 바닥에 도달 직전 운동 에너지는 몇 줄입니까?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거 뭐 구하라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몇 줄입니까? 이 말이에요. 역학적 에너지는 몇 줄입니까?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21줄이 답입니다.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예처럼 나오면 아무도 안 틀려요. 뭐 20m 상공에서 질량이 5kg 드론이 5m/s까지 속력으로 날고 있습니다. 드론의 역학적 에너지는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 안 틀립니다. 그런데 10m 높이에서 질량이 2kg 물체를 5m/s로 던졌을 때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의 운동 에너지는요. 그럼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주세요. 요게 숨어 있다는 거. 요것만 잘 이해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지금 설명드릴 때 이 문제 일단 쉽죠? 그쵸? 근데 막상 문제 풀 때는 운동 에너지만 구해서 틀려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바닥에 도달 직전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거 뭐 구하라는 말이 숨어져 있다?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는 말이 숨어 있구나 하고 봐주세요. 자, 그럼 이제 쉬운 거 설명하러 갑니다. 잘 봐요. 20m 높이. 20m 높이에 질량이 1kg 물체가 정지해 있어. 자, 20m 높이에 질량이 1kg 물체가 정지해 있어. 이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뭘 가지고 있을까? 20m 높이에서 질량이 1kg 물체가 정지해 있네요. 이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뭘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20m 높이.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왜요? 보통 지면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숨어 있어요. 3단원에서 배웠으니까. 6단원은 그 말 안 나와도 이해하고 풀어야 돼요. 앞에서 배웠으니까. 20m 높이의 질량이 1kg 물체가 정지해 있어. 그럼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야. 그죠? 자, 단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면 이 물체는 A점에서 뭐에 있습니까? 자, 얘가 A점이라고 할게요. A에서 정지해 있어요. 그럼 A에서의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그 값이 일정한데 뭐 되어 있어? 20m 높이의 물체 A는 정지해 있어. 정지해 있으니까 속력이 있다 없다? 속력이 없어요. 그럼 운동 에너지 없어. 그러면 바로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A점에서의 무슨 에너지하고 같다? 위치 에너지. 그래서 얘는 20m 높이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어려운 거 들어갈게요. 이 물체가 이제 아래로 떨어져. 자, 그럼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 무엇은 감소해요? 상식적으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니까 물체의 뭐는 감소하겠어? 높이는 감소하겠죠. 그쵸? 위치 에너지 뭐는 감소해요? 물체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유낙하, 연직 하방 운동 아래로 떨어지는 거 같은 말이에요. 아래로 떨어지면 높이가 뭐예요? 높이가 감소해요. 맞죠? 자,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높이가 감소하는 만큼 속력은 뭐 해지겠어요? 아래로 떨어지면 속력은 뭐 해진다? 빨라지겠죠.
순간 지우개가 이렇게 떨어져. 그럼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높이는 점점 줄어드는데 속력은 점점 빨라집니다. 이해됐죠? 됐죠? 요거 이해됐으면 이제 갑니다. 보세요. 높이는 감소하는데 속력을 증가했어요. 그럼 이 물질 A가 뭐를 통과하는 순간? B. 자, B. A점에서 B점을 통과하는 순간. 자, 그럼 물어봐요. B점을 통과하는 순간. 무엇을 묻는다?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 A 위치에 있다가 B점을 통과하는 순간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럼 B점을 통과하는 순간 운동에너지는 높이가 감소한 만큼 속력이 뭐 한다고 했어? 증가한다고 했는 거 기억나? 높이가 감소하는 만큼 속력이 증가한다고 했죠? 따라서 B점을 통과하는 순간 운동에너지, 즉 B점의 운동에너지. B점의 운동에너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감소한 높이의 무슨 에너지가 된다? 위치 에너지. 감소한 높이의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갈게요. 여기가 얼마 남아있는가 하고 봤더니 얘가 5m 남아있대요. 5m 남아있대요. 자, B점을 통과하는 순간 5m 남아있어. 그럼 B점에서의 운동에너지는 얼마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따라서 B점에서의 운동에너지는 전체 9.8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20m 빼기 남아있는 높이. 즉 감소한 15m. 따라서 B점에서의 운동에너지는 무엇입니까?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감소한 높이 15m. 감소한 높이 15m의 위치 에너지가 B점에서의 운동에너지입니다. 됐어요? 자,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아래로 떨어질 때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높이는 감소하는데 속력은 증가해요. 따라서 B점을 통과하는 순간 운동에너지란 감소한 높이의 위치 에너지하고 같습니다. 하고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요게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이거를 물어. B점을 통과하는 순간 B점을 통과 순간 무엇을 묻는가 하면 위치 에너지 대 B점의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B는 얼마입니까? 운동 에너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거 나왔는데 계산하고 있으면 택질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B점의 위치 에너지와 B점의 운동 에너지야. 아래로 떨어질 때는 반드시 기억해요. 위치 에너지는 남은 높이야. 남은 높이고 운동 에너지는 반드시 감소한다. 그래서 남아있는 높이가 5m 남아있어. 감소한 높이가 15m야. 따라서 답은 1대 3이 답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이걸 갖다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말뜻을 이해해야 돼. 그치? 자, 갑니다. 20m 높이의 질량 1kg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는 A점에서의 A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인데 정지해 있었으니까 속력이 없어. 따라서 A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 A 위치에서 B 위치로 물체가 떨어져. 그럼 B점을 통과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반드시 감소한 높이의 위치 에너지가 된다는 거. 그리고 B점을 통과하는 순간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B는 위치 에너지는 남아있는 높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높이입니다. 해서 B로 구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무엇을 묻습니까? A점에 가만히 있던 물체가 뭐요? 쭉 떨어져서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C.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에너지로 구하래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무엇을 구하라고 나옵니까? 하고 물으면 여기에서 바닥에 도달 순간 운동에너지는요 몇 줄입니다. 자, C점 바닥에 도달 순간 운동에너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봐요.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해. 자, 그럼 이제 가요. A. 20m 높이, 20m 높인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로 그 값이 일정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점. C점. 바닥에 도달 직전 역학적 에너지. C점에 도달 직전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하고로 그 값이 일정합니다. 그런데 20m 높이에서 A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었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하고 같아. C점. 바닥에 도달 직전에는 항상 높이를 0이라고 돼.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고 같다? 운동 에너지.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빼면 20m 높이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바닥에 도달 순간 무슨 에너지하고 같다? 운동 에너지하고 같아요. 그 값이 일정하니까. 그럼 바닥에 도달 순간 운동 에너지는 뭐 구하라는 거? 위치 에너지 구하라는 거.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196J입니다. 그래서 얘는 196J이 되어져요. 됐어요? 요게 자유낙하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요거 2번. 자, 그럼 이제 문제 실전으로 바로 풀러갑니다. 문제 풀면서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교재 62쪽 펴주세요. 62쪽에 3번, 4번 하고요. 그 다음 63쪽에 7번, 8번. 3, 4, 7, 8 요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3번, 4번, 7번, 8번. 몇 번이요? 62쪽에 3번하고 4번, 63쪽에 7번하고 8번. 오, 잘하셨네요. 자, 얘는 역학적 에너지 구하는 거죠. 그렇죠? 공기잖아. 무시. 그럼 1kg의 물체가 5m 높이에서 가지는 무슨 에너지가?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무슨 에너지가 걸리겠어요? 그럼 5m 높이의 위치 에너지는 지면에 닿는 순간 뭐하고 왔겠어? 역학적 에너지가 왔겠지. 그쵸? 질량이 2kg의 물체를 지면에 2.5m에서 가만히 떨어뜨렸을 때 0.5m 높이에서 위치 에너지. 자, 그럼 위치 에너지는 남은 높이. 남은 높이가 위치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 감소하는 높이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처음 높이에서 가지는 에너지. 두 개 더해준 거. 감소한 높이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그럼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여기 남아있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지.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아유 소력이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소력 없어요. 그러면 질량 곱하기 감소한 높이. 감소한 높이.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니까 그냥 뭐 하면 돼요? 이건 좀 그죠? 그럼 이해되겠어? 그렇지. 이제 이해됐어? 그렇지. 오, 네, 잘했네. 이번 7번도 풀어요. 근데 이건 잘했는데 이게 헷갈렸다. 그렇지. 자,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는 남아있는 높이가 위치 에너지야. 맞지? 남아있는 높이가 위치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는 뭐야? 감소한 높이야.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남아있는 높이니까 이거야.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높이니까 이거 전체에서 요만큼 남아있으니까 이만큼 감소했지.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이 둘을 더해주는 거잖아. 맞죠? 그럼 더해주는 거니까 즉 뭐야? 전체 높이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해되겠어? 자, 잘했는 친구들도 있고 살짝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물리는 중요한 게 개념은 별거 없어. 이거 하나야. 개념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전에서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잘 풀어낸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인가 하면 5미터 높이. 5미터 높이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질량이 얼마의 물체가 있다? 1kg의 물체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질량이 1kg의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가만히 떨어뜨렸다. 자, 5m 높이에서 가만히 떨어뜨렸대요. 가만히. 그럼 5m 높이에서는 뭐에 있었다? 정지에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5m 높이에서 역학적 에너지. 5m 높이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그 값은 일정해. 그런데 가만히 놓았다는 건 처음에는 뭐에 있었다? 정지에 있었다. 아, 5m 높이의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구나. 됐죠? 가만히 놓았어요. 그럼 정지에 있다가 가만히 놓았으니까 아래로 떨어져. 그럼 얘가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에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으로 그 값은 일정해. 그런데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에는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약속이야. 높이가 없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면에 도달 직전 역학적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그 값이 일정해. 따라서 지면에 도달 직전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는 말은 역학적 에너지 빼면 돼. 역학적 에너지 빼면 5m 높이의 위치 에너지가 지면에 도달 직전 무슨 에너지하고 같다? 운동 에너지하고 같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니까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래서 답은 49줄입니다. 요렇게 해서 잘 풀어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해준 친구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문제 볼게요. 2.5m 높이에서 2.5m 높이의 물체가 이렇게 있어.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얼마인가 하면 2kg이야. 2kg. 질량이 2kg의 물체가 2.5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져. 아래로 떨어져서 이 물체가 높이를 얼마 남겨뒀는가 하면 0.5m 남겨뒀어. 0.5m. 자, 물체가 아래로 떨어져서 0.5m 나타냈을 때 이때 무엇을 묻는가 하면 0.5m에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역학적 에너지. 당연히 마찰이나 공기저항 무시해요. 마찰이나 공기저항 무시합니다. 자, 그러면 0.5m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위치 에너지는 남은 높이야. 남은 높이.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0.5m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하고 했어요. 정지에 있다가 아래로 떨어져. 그럼 높이가 뭐 하는 만큼? 감소하는 만큼 무엇은 증가해요? 속력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감소한 높이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속력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럼 0.5m에서 운동 에너지는 바로 뭐다? 감소한 높이의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라고 나와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감소한 높이 2m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나와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는 이겁니다. 0.5m 높이에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와 0.5m 높이에서 가지는 운동 에너지 합이야. 자,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그 값이 1.1. 그럼 이거는 0.5m 높이에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와 감소한 높이 2m 감소한 위치 에너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전체 높이 2.5m 해주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 풀어내는 거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는 남아있는 높이가 위치 에너지이고 감소한 높이가 운동 에너지이고 역학적 에너지는 처음 높이, 전체 높이를 구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이 1번입니다. 이 두 개를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잘 풀어준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모두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하고 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7번하고 8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7번, 8번 풀어놓은 친구들 보니까 대체로 다 맞췄습니다. 풀어놓은 친구들 봤더니 대체로 다 맞춰서 7, 8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세트 문제. 10m 높이의 질량 2kg인 물체를 가만히 놓아요. 10m 높이의 질량 2kg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려. 가만히 떨어뜨려서 이 2kg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높이 얼마인가 하면 2m. 2m를 시작하는 A점. 자, 그럼 이제 7번은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공기 저항 무시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요. 공이 지면으로부터 2m인 A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자, A점을 지날 때 잘 봐요. 운동 에너지 대 위치 에너지의 비를 물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요. 물체가 아래로 떨어져 A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 A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높이. 그럼 위치 에너지는 A점을 지날 때 위치 에너지는 남은 높이. A점에서 남은 높이. 그럼 감소한 높이가 얼마 감소했다? 8m. 남아있는 높이가 얼마인데? 2m. 따라서 답은 몇 대면? 4대 1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7번의 답이었어요. 그래서 7번 문제의 답 4번 골라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 볼게요. 공이 지면에 닿는 순간 속력은요? 하고 묻네요. 공이 지면에 닿는 순간 속력은 바로 뭐다?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따라서 10m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 도달 순간 무슨 에너지로 바뀌겠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맞죠? 마찰이나 공기 저항에 의해서 손실되는 게 없어. 10m 높이에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하고 같네요. 그럼 10 그대로 적어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학교 3학년 6단원에서는 루트 2가 안 나와요. 제곱근을 안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떨어지는 숫자로 나와줍니다. 알겠죠? 가끔가다 루트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는 심화 문제에서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말고 식을 세워서 계산했어. 했는데 내 답이 안 떨어져. 그럼 내가 뭘 잘못했다? 식을 잘못 세웠습니다. 알겠죠? 고등학교 가면 다르지만 중학교 때는 그래요. 그럼 이거 약분해요. 자, 그럼 얘 곱하면 196이에요.
196은 V의 제곱이니까 따라하는 속력 V는 얼마나? 14m/s.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14m/s. 자, 그럼 요게 이해가 됐는지 반대로 이제 물어볼게요. 던져 올려요. 던져 올리는 거. 아래로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무엇을 한번 봅니까? 하고 보면 던져 올리는 걸 한번 볼게요. 9번하고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9번하고 12번. 던져 올리는 거.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만 위로 던져 올리는 것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 다시 한번 세워봐. 그렇지. 잘하셨어. 오늘 9번이랑 몇 번이에요? 12번. 오, 잘했네. 오, 시간이 얼추 맞게 생각한 것 같은데? 딱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자, 봐봐. 어렵게 생각하지만 30m 전용 기술로 가만히 떨어뜨렸어. 공이 20m 됐어. 공의 속력은 이렇게 생각하지. 얼마 감소했어? 감소한 높이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라고 한다. 높이가 20m일 때 속력은 감소한 높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그렇게 쉬워져. 30m 높이에서 속력이 0이었어. 그럼 20m 높이를 지나는 순간 속력이 증가했겠지. 높이가 뭐 한 만큼 속력이 증가. 응, 그럼 얼마 감소했어? 그럼 감소한 10m 높이에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10m 높이의 증가는 무슨 에너지? 그럼 됐어? 그러면 감소한 10m, 감소한 10m 높이의 위치 에너지가 20m를 통과하는 순간, 20m를 통과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어디가 같겠지? 이해됐어? 그 말이 뭐야? 그렇지. 오. 완전 잘해. 이거는 산수가 널 힘들게 했구나. 산수 다시 해봐. 산수가 널 힘들게 했구나. 그렇지. 오. 잘하셨고, 잘하셨고, 드시는 게 있고, 그렇지. 자, 확인해 볼게요. 9번하고 12번. 9번 문제는 아까 여러분이 앞에서 했던 거 복습이에요, 복습. 요거. 7번을 한번 복습하는 게 9번 문제야.
그럼 9번 문제를 보시면 전체가 30m예요. 30m. 30m인데 이 전체가 30m인데 내가 여기 20m. 20m인 요 지점. 요 지점을 이렇게 내려와서 통과할 때. 자, 질량이 2kg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려 공이 20m 높이일 때. 20m 높이. 20m 높이일 때. 속력은 몇 미터 퍼 세크입니까? 물어요. 20m 높이일 때. 그러면 요 지점을 통과할 때 무슨 에너지를 묻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 묻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 됐죠? 자, 그럼 20m 높이일 때 속력은 20m 높이를 통과 순간 뭐예요?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자, 그럼 20m 높이를 통과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바로 뭐하나? 감소한 높이에 뭐하고 갔다? 위치 에너지가 갔다. 감소한 높이에 위치 에너지라고 봤습니다. 그럼 감소한 높이는 9.8 곱하기 질량이 얼마인 아이가 2kg인 아이가 전체 30m에서 20m 남아있어요. 그럼 감소한 높이는 얼마 감소했다? 10m 감소했어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10m 감소있는 아이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이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입니다. 여기 속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고 얘 얼마예요? 196은 V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속력 V는 14m/s입니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10m. 그죠? 그래서 10m 높이에서 떨어뜨려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 묻는 거나 똑같은 문제예요. 9번이 뭐예요? 전체 30m에서 20m를 통과하는 순간 속력 묻는 거나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의 스타일을 좀 바꾼 거야. 얘는 그냥 10m 높이에서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을 물었고 얘는 30m 높이에서 20m 통과 순간이니까 10m 감소했는 거. 이거나 똑같은 거야. 8번이나 9번이나. 근데 문제를 이렇게 바꿔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뭐 하는 게 필요하다? 많이 풀어보는 게 필요해.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인데 뭐 하는 거?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문제를 봤을 때 금방금방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번하고 9번하고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인데 문제 스타일만 조금 바꿨구나 하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라고 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12번 볼게요. 12번은 어떻습니까? 하고 보면 물체를 뭐 하는가 하면 내가 던져 올린대. 이제까지는 떨어지는 걸 배웠는데 반대로 질량이 1kg인 야구공을 지면에서부터 연직 위로 던져 올린대. 그럼 봐. 질량이 1kg이야. 그리고 내가 얼마? 9.8m/s의 속력으로 던져 올려. 자,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뭐가 되겠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이 질량이 1kg인 아이는 뭐 하겠어요? 속력이 0이 되면서 멈추겠죠. 그래야지만 다시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니야. 맞지? 자, 내가 9.8m/s로 속력으로 던져 올렸네? 그럼 얘가 최고 높이까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데 높이는 점점 증가해. 속력이 0이 되는 순간 최고 높이에 도달할 거야. 그러면 내가 던져 올리는 무슨 에너지다? 운동 에너지다.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위치 에너지로 100% 전환되겠죠. 왜?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어서. 됐죠? 그럼 이제 그대로 쓰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최고 높이 h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제발 과학은요 약분해요. 약분하세요. 약분. 무조건 식 세워놓고 최대한 약분을 하시고 가요. 그럼 여기에서 9.8 하나 있으니까 9.8 하나 지워요. 그럼 여기 누구만 남아요? h만 남죠? 그럼 2분의 9.8이니까 얼마예요? 4.92. 그럼 다 끝났어요. 됐어요? 쉽게 풀어요. 쉽게. 어렵게 풀지 말고 뜻을 쉽게 이용해서 문제를 뭐 하는 겁니까?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역학적 에너지 전환으로 갈게요. 역학적 에너지 의미와 관련해서 기본 문제 풀어봤어요. 기본 문제 역학적 에너지 전환으로 가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설명하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은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에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하고 묻습니다. 그럼 이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아래로 떨어질 때 정지해 있던 물체가 자유낙합니다. 자, 높은 곳에 정지한 물체. 높은 곳에 정지한 물체가 자유낙하예요. 자유낙하 연직 하방 운동 아래로 떨어질 때 같은 말이에요. 높은 곳에 정지한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에너지의 전환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요. 에너지의 전환은 높은 곳에 정지한 물체의 무슨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에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 직전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몇 퍼센트? 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물체를 던져 올려요. 자, 아래쪽에 있는 물체를 갖다가 V의 속력으로 던져 올립니다. 그럼 내가 이 물체를 V의 속력으로 던져 올리는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이 물체가 올라갈 거야. 언제까지 올라가는데 속력이 점점 감소해요? 높이는 점점 증가해요? 그래서 이 물체가 올라가면 무슨 높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거야.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이 물체의 속력은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따라서 V의 속력으로 던진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같다? 최고 높이에 무슨 에너지로 전환됩니까? 위치 에너지로 100% 뭐 돼요? 전환되면서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중간에서 나오는 거에 중요한 거예요. 요게 전환되는 거였다면 중간에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봤을 때 이 높이에요. 자, 20m 높이. 20m 높이에 정지한 물체가 있어요. 정지해 있었어요. 정지한 물체를 자유낙하시킵니다. 이 물체가 자유낙하해서 무슨 점을 통과한다? A점을 통과할 때 남아있는 높이가 8m래. 8m 남아있을 때 A점에서 여러분 봅니다. 첫 번째 무엇을 보는가 하면 A점에서 위치 에너지. 그 다음 A점을 통과하는 순간 A점의 통과 순간 운동 에너지. 그 다음 세 번째 A점을 통과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 대 위치 에너지의 B는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A점을 통과할 때 위치 에너지는요? 하고 물으면 항상 위치 에너지는 남은 높이라는 걸 꼭 기억해. 남은 높이니까 얼마다? 9.8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높이 8m예요. 그러면 A점을 통과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는 항상 감소한 높이야. 속력은 없어. 감소한 높이. 그럼 9.8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감소한 높이 20에서 8m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높이 얼마다? 12m입니다. 그럼 A점을 통과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요.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높이야. 위치 에너지는 뭐라고요? 위치 에너지는 A점을 통과하는 순간 남은 높이가 위치 에너지야. 그럼 감소한 높이가 얼마입니까? 12m이고 남은 높이가 얼마입니까? 8m예요. 그럼 얘는 몇 대 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따라서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B는 4, 32, 4, 2다. 3대 2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올라갑니다. 물체가.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돼요. 질량이 M인 물체를 V의 속력으로 던져 올립니다. 자, V의 속력으로 이렇게 물체를 던져 올려서 어디까지 간다? 최고 높이까지 올라가요. 최고 높이까지 올라갈 때 에너지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변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내가 V의 속력으로 물체를 던져 올리죠. 그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력은 점점점 감소해요. 위로 올라가면 속력이 점점점 감소해서 최고 높이일 때 운동 에너지는 0이 됩니다. 그럼 얘가 운동 에너지 그래프예요. 최고 높이일 때. 자, 그럼 위치 에너지는 어때요? 0에서 출발해서 운동 에너지가 0일 때 최고 높이가 돼요. 위치 에너지. 얘가 감소한 만큼 얘는 증가해요. 그 결과 감소한 높이 더하기 증가한 높이를 지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뭐하다?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물체를 위로 던지면 던질수록 속력은 점점점 감소해서 0에 도달합니다. 최고 높이에서. 하지만 속력이 0에 도달하면 높이는 점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감소한 속력이 증가한 높이가 돼.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면 최고 높이에 도달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뭐합니까? 일정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게 연직 하방. 자유낙하가 연직 하방이야. 아래로 떨어뜨릴 때 물체를 위로 던져 올리는 걸 뭐라고 하는가? 연직 상방. 90도 직선으로 던져 올리니까 연직 상방. 위로 던져 올린 물체. 이게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야. 자, 그럼 이제 역학적 에너지 전환의 대표로 누가 나오는가 하면 롤러코스터가 나와요. 롤러코스터.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나와.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기준면이야. 기준면이면서 여기서 출발을 해. 자, 30m 높이에서 이렇게 정지한 수레가 있어요. 정지한 A가 있어. 그럼 얘가 으악 하고 내려올 거예요. 그럼 여기를 통과할 때가 얼마인가 하면 한 20m야. 20m 여기 B점을 통과해. B점을 통과해서 C점에 가. C점에 왔다 여기서 올라가서 어디로 가요? D점으로 올라가요. 자, D점에 올라왔을 때 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20m 정도 된대요. 자, 그럼 요렇게 대충 그려졌을 때 에너지 전환은 어떻습니까? 이거 틀리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 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은 A, B, C로 내려오는 구간. 으악 하고 내려오는 구간.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구간은 C, D로 올라가는 구간. 이건 틀리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대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B는 몇 대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묻는가 하면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D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B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얘는 공식에 넣어서 절대로 계산 못해요. 그럼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대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고 했어. 운동 에너지는 바로 뭐다? 감소한 높이다. 운동 에너지는 바로 뭐다? 감소한 높이다. 그럼 B점은 감소한 높이가 얼마야? 10m 감소했어. C점은 감소한 높이가 얼마야? 30m 감소했어. 처음 출발점에서. 얘는 10m 감소한 만큼 속력이 증가했고 얘는 30m 감소한 만큼 속력이 증가했으면 답은 1대3이네. 1대3. 끝.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쌤이 얘기했어.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남아있는 높이. 그럼 남아있는 높이 20m야.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 뭐라고? 감소한 높이야. 감소한 높이. 30에서 20을 빼줘. 얼마 감소했다? 10m. 따라서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B는 몇 대 몇이다? 2대 1입니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숫자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읽어보고 롤러코스터가 출발해서 으악 하고 가는 거니까 위치에서 운동으로 바뀌어. 그럼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풀었는데 무의식도 찾아가도 질량도 없고 속력도 없어. 문제가 허벗는 게 아니고 뭐라고? 감소한 높이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구나. 그거 물어보는 거고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남아있는 높이고 운동 에너지는 처음 높이에서 남아있는 높이를 뺀 감소한 높이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에너지 전환이야. 그럼 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문제 이제 금방 이해됐죠?
자, 그러면 64쪽에 15번 한번 풀어보세요. 64쪽에 15번. 아마 답이 금방 보일 거예요. (15번) 15번 64쪽에 15번. 자, 배우고 나니까 답이 금방 보이죠? 이해하면 되게 쉬워. 이해를 하면 역학적 에너지 전환은 됐다 쉬워요. 쉬운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어려운 문제야. 뭐합니까? 시계 넣어서 계산하려고 눈 씻고 찾아봐도 질량도 없고 속력도 없네요. 막 욕하면서 막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으라고. 그런데 공식에 넣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서 푼다는 거. 그럼 15번 문제 답도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항상 위치 에너지는 남아있는 높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높이. 운동 에너지는 처음 높이에서 감소한 높이. 그럼 남아있는 거 2m고 감소한 거 5에서 2 빼주면 3. 그래서 답은 2대 3. 몇 번이 답이다? 15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 전환 문제에서 나오는 거 풀었을 때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쉬는 시간 드리고요. 역학적 에너지 진자 운동하고 포물선 운동 또 설명해 드릴게요. 쉬세요. 자, 그럼 이제 역학적 에너지 전환에서 누가 있느냐면 근해 운동이라고도 하고 진자 운동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자 운동, 그다음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진자 운동이 근해처럼 갔다 갔다 하는 거야. 바이킹처럼 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래서 진자 운동이라고 해도 되고 둥근 볼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해도 되는데 진자 운동으로 할게요. 자, 내가 여기 A에서 이 물체를 놔. 그럼 이 물체가 이렇게 가서 여기를 지나.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 자, 그러면 A, O, B 이렇게 올라갔다가 B, O, A 이렇게 똑딱 똑딱 왕복 운동하는 게 진자 운동이야. 진자 운동. 자, 그럼 진자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양 끝점 AB점에서 양 끝점. 자, AB 양 끝점에서는 속력이 무엇입니까? 하면 속력이 0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속력이 0이고 여기에서 속력이 0이어야 돼. 왜요? 속력이 0이어야지만 멈췄다가 방향 전환이 일어나. 방향 전환. 그래서 최고 높이인 양 끝점 AB에서는 속력이 0이어야 됩니다. 속력이 0이어야지만 무엇이 일어난다? 방향 전환이 일어나요. 방향 전환. 방향 전환이 일어나. 그리고 O점에서는 속력이 무엇이 됩니까? 속력이 체리가 돼요.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이거 틀려오는 친구도 아무도 없어요. A에서 O로 내려오는 구간. A, O. 그 다음에 B, O. 이게 위치가 운동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O에서 A로 올라가는 구간, O에서 B로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이거 틀려오는 친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따가 계산하는 문제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포물선 운동 볼게요. 포물선 운동은 모든 물체를 던졌을 때, 이 물체를 던지면 물체가 이렇게 올라가. 최고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물체가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 물체가 올라가는 동안 속력이 감소하고 물체가 내려오는 동안 속력이 증가해요. 또 물체가 올라가는 동안 높이가 증가하고 물체가 내려오는 동안 높이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봐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O점이라고 할게요. A, O, B 뒤집었어요. 진자 운동을 뒤집으면 포물선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요 최고 높이. 최고 높이. 최고 높이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속력은 절대로 0이 아니다. 속력은 절대로 0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진자 운동과 포물선 운동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진자 운동은 양 끝점, 즉 최고 높이. 양 끝점이 뭐? 최고 높이. 최고 높이에서 속력이 0이야. 진자 운동은. 그런데 포물선 운동은 최고 높이에서 절대로 속력이 0이 아닙니다. 왜요? 만약에 얘가 속력이 0이잖아?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했어요. 여기서 속력이 0이라면 물체는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갔다가 멈춰서 방향 전환. 이렇게 떨어져야 돼. 근데 이렇게 운동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최고 높이에서 속력은 절대로 0이 아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쉽죠? 근데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 나왔을 때 여러분 선배님들이 더럽게 많이 틀려온 게 이거예요. 왜 그랬는지 설명할게요. 자, 그럼 여기 A, B 양 끝점에서 속력 V는 뭐예요? 속력 V는 최대예요. 최대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갑니다. A, B 양 끝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하고 같다? 운동 에너지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최고 높이인 O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최고 높이에 뭐하고? 위치 에너지. O점에서의 위치 에너지하고는 절대로 같지 않다. 절대로 같지 않아요. 최고 높이 5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최고 높이 5점에서의 위치 에너지하고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왜요? 속력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최고 높이 5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고 같습니까? 바로 5점의 위치 에너지와 5점의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습니다. 요것만 잘 알아주시면 돼요. 요것만. 그럼 여기에서는요, 5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다는 거 맞아요. 그런데 최고 높이, 포물선 운동 최고 높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최고 높이의 운동 에너지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왜요? 속력이 0이 아니기 때문에 5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속력이 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0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왜? 기억, 니은, 디귿의 말장난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그림 나와요. 그러면 A, B 양 끝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하고 같아요. 뭐 최고 높이, 양 끝점 최고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아요. 진자 운동에서 맞아. 근데 포물선 운동에서 아무 생각 없이 포물선 운동에서 최고 높이의 위치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아요. 또는 최고 높이의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쉬운데 낚여서 틀려요. 국어적 표현에서 고기를 조심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낚여서 틀려준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 자, 그 다음 물체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올 때 이때 역학적 에너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진자 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까? 하면 AOB로 내려올수록 무슨 에너지는 감소합니까?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는 5점에서 0이 되었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위치 에너지.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5점에서 가장 높고 양 끝점에서 0이 돼요. 이게 운동 에너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진자 운동. 그럼 포물선 운동은 요거 두 개가 뭐 하면 되겠어요? 바뀌어주시면 되겠죠? 바뀌어주시면 되니까 진자 운동에서 그래프는 위치 에너지는 A에서 O, O에서 B.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A에서 O, O에서 B.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주니까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풀어내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자, 그럼 요 기본 내용을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59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개념 풀어볼게요. 풀어보고 나서 역할적 에너지, 보존 법칙,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항상 보존됩니다 하고 여러분하고 풀었는 거 문제에서 확인 들어갈게요. 59쪽에 있는 개념 한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갔다. 혹시 화장실 급한 친구 있으면 다녀오십시오.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다 풀었는 친구는 채점해주고 덜 풀었는 친구는 같이 마무리해주세요. 작은 네모 상자부터 먼저 봐주십시오.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단,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무슨 법칙? 보존 법칙.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항상 일정하게 보존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유낙하. 아래로 물체가 떨어지는 경우에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즉, 감소하는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뭐한다? 증가한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10m 높이에서 4m 지점을 지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6m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연직 위로, 연직 상방입니다. 연직 위로 던진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물체가 올라가는 동안 감소하는 운동 에너지, 속력은 증가하는 위치 에너지로 바꿔주면 되겠죠. 서로 반대로 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가서 OX입니다.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을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의 OX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입니다. O. 위치 에너지 9.8 mH,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3단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낙하하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감소한 높이가 증가한 속력이 되니까 전환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연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감소합니다. 아니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그래서 X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오른쪽 그림은 장난감 롤러코스터가 정지 상태. A점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100% 전환되겠죠.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그럼 1번, A에서 B 구간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 2번, A에서 B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위치가 운동으로 전환됩니다. 그 다음 3번, B에서 C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위로 올라가니까 속력이 감소해요. 그럼 B에서 C는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질량이 2kg라는 공을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 있는 A점에 가만히 놓아 지면에 있는 B점으로 떨어뜨려요. 2.5m. 2.5m에 누가 있는가 하면 질량이 2kg 물체가 있어. 이 물체가 정지해 있는데 정지해 있는 물체를 갖다가 가만히 놓아요. 그럼 A점에서 가만히 놓으면 이 물체가 B점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바닥으로. B점으로 이 물체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단 공기의 저항을 무시합니다. A점에서의 무엇을 묻는가 하면 위치 에너지. 그죠?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물었으니까 공식 알아야 되겠죠? 9.8 mH입니다. 따라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2.5m예요. 그럼 2.5 곱하기 2는 5죠? 5 곱하기 9.8은 49줄입니다. 49줄.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B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 자,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야.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그 값은 일정해요. 그런데 B점에 도달하는 순간이니까 높이가 0이야. 그럼 B점에 도달하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고 이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하고 같겠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49줄. 49줄. 자, 그 다음 B점에 도달하는 순간 위치 에너지는 빵줄. 빵줄. 그 다음 B점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그래서 49줄. 그래서 3번에 1번 49줄. 3번에 2번 49줄, 3번에 3번 빵줄, 3번에 4번 49줄. 이렇게 해주면 3번 문제가 끝나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연직 위로 던져 올린 공이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야. A, B, C로 올라갈 때는 속력이 감소하고 높이가 증가해.
CDE로 내려올 때는 높이가 감소하고 속력이 증가해. 자, 그럼 OX 해달래요. A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0이다. 최대겠죠. A에서 B, C, D, E로 올라가요. 그럼 A, E에서 운동 에너지는 최대예요. 최대. 그럼 틀렸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0이다면 누구로 고쳐야 돼? C점에서. 그럼 4번에 1번이 맞으려면 C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0이다. 이렇게 고쳐야 돼. 그 다음 2번. A에서 B. A에서 B로 올라가는 동안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 맞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 C에서 D. 내려와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X. 그 다음 이 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C점과 E점 사이에 위치 에너지의 차이하고 같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으니까 차이가 운동 에너지 바뀐 거 맞죠? 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 바로 4번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질량이 4kg 물체를 내가 얼마의 속력으로 던져 올렸다? 14m/s의 속력으로 던져 올렸대. 질량이 4kg의 물체를 내가 14m/s의 속력으로 던져 올려. 던져 올렸을 때 이 물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 자, 최고 높이가 되면 속력은 0이 될 거야. 그럼 내가 질량이 4kg 물체를 14m/s로 던져 올리는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같다?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겠죠?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아요.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고 같아요? 최고 높이에서 가지는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와 같을 거야. 왜? 속력이 0이니까. 따라서 내가 던져 올리는 운동 에너지는 최고 높이에 무슨 에너지하고 같다? 위치 에너지하고 같아요. 자, 요것만 해보면 돼. 요것만 알아내면 이제 식 쓰면 돼요. 식 써서 계산만 해주면 돼. 그럼 2분의 1 곱하기 질량 4 곱하기 속력 14의 제곱은 9.8 곱하기 질량 4 곱하기 높이 H입니다. 요렇게 해놓고요. 약분하세요. 약분해요. 자, 그 다음 요거 제곱하면 196이야. 196을 2로 나누면 98이야. 그럼 98은 9.8 곱하기 H니까. 따라서 H는 최고 높이가 몇 미터까지 올라간다? 10m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죠? 항상 식을 세워놓고 뭐 하시면 돼요? 약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이렇게 던져 올리는 거 여러분 한번 풀어봐요.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답이 얼마 나오는지 하나 풀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질량이 이렇게 있어요. 질량이 2kg 물체가 있어. 질량이 2kg 물체를 내가 속력 14m/s로 던져 올려야 돼. 자, 질량이 2kg 물체를 14m/s로 던져 올려서 이 물체가 얼마를 지나고 있습니까? 5m 높이로 올라갔어. 자, 질량이 2kg 물체가 5m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자, 이때도 속력 부위로 날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때 5m 지점을 통과할 때 여기 5m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몇 줄입니다. 이렇게 먹었어. 자, 질량이 2kg 물체를 내가 14m/s로 던져 올렸다. 그럼 얘가 5m를 막 통과하는 순간 5m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겠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말장난이야. 문제점만 이해하시면 돼요. 질량이 2kg 물체를 내가 14m/s로 던졌어. 5m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얼마겠니?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자,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내가 처음 던져 올린 운동 에너지에서 증가한 위치 에너지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지. 맞지? 문제 뜻 이해됐어? 내가 14m/s로 던져 올리는 처음 운동 에너지에서 5m 지점을 통과할 때 증가한 위치 에너지를 빼주면 남아있는 게 나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지. 맞지? 감소한 높이만큼 속력이 뭐하니까? 증가한 높이만큼 속력이 감소하니까.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처음 던져 올린 무슨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이 처음 운동 에너지가 뭐하고 같다? 역학적 에너지.
같아요.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습니다. 요거 수분 뜻이야. 처음 운동 에너지에서 물체가 5m 지점까지 높아졌네. 그럼 속력은 뭐 하겠어? 당연히 감소할 거야. 속력은 감소할 거야. 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할 거야. 그럼 얼마나 감소해? 중간 높이의 위치 에너지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운동 에너지에서 5m 지점에서 가지는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빼주면 5m 지점을 5m 지점에서 무슨 에너지가 나오겠어요? 운동 에너지가 나오겠죠. 문제 뜻 이해했어요? 이것만 이해하면 이제 식 세우면 돼. 이것만 이해해서 써놓으면은 나머지 식 세워서 푸는 건 여러분이 나보다 훨씬 잘해요. 왜요? 여러분 나보다 수학을 훨씬 잘하니까. 알겠죠? 쌤은 산수도 막 틀리니까. 그럼 이제 다 됐어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4의 제곱 빼기 2.8 곱하기 2 곱하기 5예요. 5. 자, 그럼 얘는 사라지고 얼마 나와요? 196 빼기 얘는 10이니까 98. 자, 그럼 196에서 98 빼주면 얼마 나옵니까? 98줄.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이다? 98줄입니다. 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묻는가 하면 그러면 얘는 최고 높이 몇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아까 했는 거 처음 운동 에너지가 최고 높이의 위치 에너지하고 같습니다 해서 뭘 구해주면 되겠어요? 높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문제 풀어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가서 여러분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교재에서 65쪽 한번 찾아보세요. 65쪽. 자, 65쪽에 있는 서술형을 풀어봅시다. 20번부터 23번까지 서술형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풀 수 있는 거 푸시고요. 읽어보고 잘 모르겠는 건 그냥 넘어가셔도 아무 말 안 해요. 읽어보시고 최대한 풀 수 있는 만큼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20번부터. 보시면 20m 높이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4배가 되는 지점. 그럼 여러분이 미술 공부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20m. 20m에서 낙하해요. 낙하하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자,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4배가 되대. 그럼 4대 1이야. 4대 1인데 낙하한대. 낙하하면 운동 에너지는 바로 뭐다? 감소한 높이. 감소한 높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높이고 위치 에너지는 남은 높이야. 남은 높이. 남은 높이. 자, 그러면 5분의 4네요. 그럼 5분의 1이 남아있어요. 20 곱하기 5분의 1이 남아있으니까 4m. 몇 미터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이다? 4m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그럼 이만큼 감소했을 때 4대 1이 되니까 몇 미터? 4m.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에 이렇게 4배가 되는 것은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냐고? 4m 높이입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4m입니다. 자, 그 다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4배가 되는 것은 즉 낙하한 높이가 낙하한 높이 아래로 떨어진 높이가 물체의 높이에 남아있는 높이가 물체의 높이에요. 높이에 뭐가 되는 지점? 4배. 4배. 4배가 되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21번. 자, 21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질량이 2kg 물체를 연직 위로 5m/s의 속력으로 던졌습니다.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는 자, 그럼 이제 그림을 보시면 얼마의 높이에 있는가 하면 5m 높이에 있대. 5m 높이에 있는데 내가 질량이 2kg의 물체를 이번엔 옆으로 던진 게 아니고 위로 던졌대. 5m/s. 자, 그럼 얘는 이 5m/s로 위로 올라갔다가 결국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니야. 맞죠? 자, 5m 높이에서 2kg, 즉 5m/s 위로 던지면 이 물체가 위로 올라갔다가 결국은 아래로 떨어질 거야. 떨어지는데 문제에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무엇을 물었다? 역학적 에너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는 5m 높이에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와 5m/s로 던져 올린 운동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9.8 곱하기 2 곱하기 5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98 더하기 얘는 25.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하고 보면 123줄이 나와주겠네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123줄입니다. 자, 그럼 21번은 이해했나 못했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22번은 말장난이야. 말장난입니다. 보십시오. 자, 똑같은 높이야. 똑같은 높이의 두 친구가 있어요. 같은 높이의 두 친구가 있는데 A하고 B가 있는데 A는 뭘 했는가 하면 질량이 같은 공. 자, 그럼 A라는 친구는 질량이 같은 공이 이렇게 있어요. 이 공을 갖다가 A는 어디로 던져본가 하면 V의 속력으로 위로 던졌다가 이 물체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 B라는 친구는 뭘 했습니까? 그러면 B라는 친구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얘를 V의 속력으로 아래로 던졌어. 그럼 얘는 이렇게 아래로 떨어질 거야. 맞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공 A와 B를 들고 있다가 A는 연직 위로 V의 속력으로 던져 올렸고 B는 연직 아래 속력 V로 던졌다. 이때 A와 B 중에서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 이 문장을 조심해요.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 지면에 도달하는 속력이 누가 더
어떻니? 누가 더 빨리 도착하니가 아니야.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 뭘 묻는다?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두 물체는 어떻습니까? 속력이 같다예요. 같다. 속력이 같다. 왜? 이거니까. 같은 높이. 같은 높이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같은 속력으로 던진 운동 에너지의 합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 역학적 에너지니까 두 물체는 어떻다? 같다예요. 누가 더 빨리 떨어지니 하고 물으면 B가 되겠지만 속력은 똑같아요. 왜요? 역학적 에너지를 물었기 때문이야. 그게 함정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답은요. A와 B는 같다. A와 B는 같아요. 왜요? A와 B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기 때문에 A와 B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A와 B의 속력은 같다.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서 같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 23번. 자, 23번 보시면 A, B, C야. 그럼 이제 문제 딱 보면 B에서 C네. 이거 틀린 친구는 하나도 없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네요. 그럼 속력은 감소하고 높이는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거는 틀리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데 23번에 2번을 좀 생각해야 돼요. 23번에 2번. 자, 2번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B점에서의 롤러코스터의 속력. B점에서의 속력이 2배 빨라지게 하고 싶대. 2배 빨라지게 하고 싶대. 그럼 잘 보세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그 값은 일정해요. 일정. 근데 B점. 그러면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B점에서의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맞죠?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이때 뭐는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는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에요. 이거는 상수니까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뭘 모르는가 하면 속력을 2배 빠르게 하고 싶대. 자, 그러면 속력이 2배 빨라져요. 그럼 2의 제곱이 되니까 높이는 몇 배 증가해야 되겠어요? 4배 높아져야 돼요. 높이는 4배 높아져야 돼요. 알겠죠? 요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요거. 알겠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공식은 여러분이 3단원에서 배웠어요. 3단원에서 배워서 9.8이라는 상수 곱하기 질량 2분의 1이라는 상수 곱하기 질량은 같다면 속력이 2배로 증가한다는 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높이는 4배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A점의 높이는 몇 배 높여야 돼요? 4배. 그리고 적어주세요. 속력이 2배가 되려면 운동 에너지는 4배 증가해야 한다. 속력이 2배가 되려면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A점의 위치 에너지는 4배가 되어야 함. 이렇게 적어주세요. A점의 위치 에너지는 4배가 되어야 함.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숙제했을 때 제일 많이 틀려오는 게 실력 탄탄에 1번은 거의 안 틀려와요. 2번을 많이 틀려오거든요. 1번, 2번 풀어보세요. 개별 채점하고 2번 틀린 거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수업할 건데 조금 설명 필요한 거 있어서 설명해주고 다음 시간으로 들어갈게요. 1번, 2번 먼저 한번 해보세요. 1번 틀리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오늘 시험 문제 나와도 1번은 다 맞춰요. 아까 수업했기 때문에. 근데 2번에서 실수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있어요. 일본 문제는 아까 제일 처음에 예들을 준 거하고 똑같아요. 새 한 마리 하늘에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야.
지면에 닿는 순간 운동 에너지라는 거 뭐고 하는 거야? 5m 높이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10m 거슬러 던진 운동 에너지의 합이 떨어지겠지. 맞지? 그래서 이게 많이 나겠어. 지면에 닿는 순간 운동 에너지. 뭐 얘는 5m 높이에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지면에 도달하겠지. 그치? 그래서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 뭐고에 달라? 역학적 에너지라고 적어줘. 그리고 다시 한번 해봐. 자, 테이블아,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지. 그럼 운동 에너지 말하는 게 아니야. 얘는 5m 높이에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와 10m 거슬러 던진 운동 에너지가 합쳐져서 지면에 도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쉬운데 많이 틀린다고 해주는 게 이거야.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 뭐고 해달라? 역학적 에너지라고 적어줘. 역학적. 그래서 아버지가 5m 높이에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와 10m 거슬러 던진 운동 에너지의 합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 그럼 다시 풀어주세요. 그래요.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 오늘 수업하면서 쉽다고 했는데 이 운동 에너지는 5m 높이에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와 10m 거슬러 던진 운동 에너지의 합이 지면에 도달하겠지. 맞지? 네가 지금 붙이는 곳이 있어. 그래서 너를 내가 10m로 던져. 그럼 너는 바닥에 떨어질 때 9m 높이의 위치 에너지와 10m로 던져준 운동 에너지가 합쳐서 바닥에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뭐 하겠어? 상처가 크겠지. 그게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 그럼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를 말하면 뭐고 해야 돼? 그럼 바로 5m 높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운동 에너지는 나오면 절대 안 되니까. 됐지? 오,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바뀌었네. 그렇지, 선생님이 잘했어요. 봅시다. 오, 잘하셨고요. 얘는 아직 됐어? 그렇지, 잘하셨고. 자, 오, 교인이 잘하셨네. 그렇지, 잘하셨고. 이제 이해됐죠? 낚이지 마요.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그렇지, 잘하셨고. 그럼 이제 이해됐죠? 얘 다시 한번 해봐요. 얘는 왜 이해가 되는지 이해됐어? 둘 다 잘하셨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풀어놓은 친구들은 다들 잘해주셨습니다. 문제도 잘하는데. 자, 그럼 1번 문제 보시면 1번 문제는 우리가 맨 앞에서 했던 거야. 이거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에서 맨 앞에서 했던 걸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지만 뭐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와서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얼마의 높이에 있습니까? 하고 문제가 5m 높이에 있대. 5m 높이에 질량이 4kg의 물체를 내가 10m/s로 던져. 10m/s로 던지면 이 물체는 결국은 이렇게 날아가서 바닥에 도달할 거야. 바닥에 도달할 거야. 그러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요. 운동 에너지는 몇 주니? 그럼 이 말뜻 속에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건 뭐야? 5m 높이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10m/s로 던져준 운동 에너지 한 만큼 지면에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해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게 아니고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건 바로 뭘 구하라는 뜻이다?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 이거를 생각해야 돼. 첫 번째. 그럼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바로 5m 높이에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와 10m/s로 던져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겠구나. 이거를 생각하라는. 그래서 요 두 개를 생각해야 돼. 알겠죠? 쉬운 거 같은데 이게 숨어 있다라고 얘기해줬어. 그래서 요 두 개를 생각하면 답은
따라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자꾸 순서대로 써요. 순서대로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공식이 외워져 있어. 그럼 이제 실수 안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20이니까 196이 될 것이고 얘는 200. 그럼 답은 얼마나? 396입니다. 이렇게 되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엄청 잘해줬는데 잠깐 실수한 친구들도 있어요. 20m 높이 상공에서 자, 20m 높이 상공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올라간대요. 이렇게 올라간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대충. 제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A가 얼마인가? 장난감. 롤러코스터 20m 상공에 A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이렇게 있으면 으악 하고 내려와요. 으악 하고 내려오는 여기가 10m야. 10m 지점에 으악 하고 내려오는 게 B 지점이야. B 지점. 자, 그 다음 여기 C. C가 얼마인가 하면 4m래. 4m 지점에 C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 D가 있어. D가 있는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하고 뭐예요? 여기는 7m래요. 7m. 자, 그 다음 여기 E가 이렇게 있어요. E가 이렇게 있는데 E는 얼마입니까? 하고 보면 19m. 19m.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갑니다. 보시면 E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단, 공기의 저항과 마찰을 무시한다. 공기의 저항과 마찰을 무시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요. 현실에서는 보존 안 돼요. 문제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그러면 A, B, C, D, E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뭐 하나 같다.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일정하니까 A, B, C, D, E의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뭐하다? 같다. 모두 같아요. 그래서 A점과 E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A, B, C, D, E 전부 다 역학적 에너지 모두 같아. 그럼 1번 맞아. 자, 그 다음 B점과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그럼 두 번째 물어. B점과 C점에서의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요? 하고 묻네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 운동 에너지는 바로 뭐다? 감소한 높이. 뭐에서? 처음 높이에서. 처음 높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높이의 높이차. 높이차가 감소한 높이에요. 그럼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0 빼기 10. 그래서 16. 자,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0 빼기 4m. 그럼 얼마야? 16m. 그럼 2로 약분하면 2, 50, 2, 8에 16. 그래서 몇 대 몇이 나와요? 5대 8입니다. 그럼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C점에서 D점으로 운동하는 동안 C점에서 D점. 그럼 여기잖아.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니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 맞죠? 그럼 3번 맞아요. 자, 그럼 이제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 C점과 D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B. C점과 D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B야. 운동 에너지. 그럼 감소한 높이야. 자, C점은 뭐예요? 처음 높이 20에서 4m 남아있어. 그래서 16m 감소했어. 그럼 D점은요? 7을 빼주면 안 돼요. 이거 더해야 돼. 여기까지가 4고 여기 7이래. 그럼 D점의 높이는 지금 현재 얼마다? 11m다. 이거 그림 볼 수 있나 없냐고 물어본 거야. 낚시한 거예요. 낚시. 알겠죠? 그래서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20 빼기 11m예요. 4 더하기 7만큼 해줘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9m. 그래서 16대 뭐가 돼야 돼요? 9가 돼야 돼요. 16대 9. 그럼 몇 번이 틀렸다? 4번이 틀렸습니다. 하는 거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전기에너지를 배울 건데 전기에너지에서 여러분한테 미리 하나 기억 배우라고 부탁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중2 과정에서 배운 오의 법칙. 자, 오의 법칙 이러면 뭐가 생각나요? I는 얼분의 V. 한 줄로 하면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전류는 기호가 I고 단위는 암페어와 밀리암페어. 전압은 기호가 V고 단위가 볼트. 저항은 기호가 R이고 단위는 옴. 그리고 옴의 법칙은 전류는
전압의 비례하고 저항의 반비례해서 I는 얼분의 V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오세요. 알았죠? 오늘 요까지입니다.